오늘 현안 브리핑 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에 임명된 지가 한 달쯤 되는데 오늘 정론관에서 우리 기자님들께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원내 대변인 시절과 또 당 대표 비서실장 시절을 통해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변인에 다시 임명이 되고 지난 한 달 동안 교황님 방한 기간 중에 또 저에게 맡겨진 또 임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 대변인으로서 지금 저희 당이 많이 어렵고 또 전국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힘드시죠. 대변인으로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제 대변인으로서의 첫 번째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구조와 특별법 제정에서 이미 2번의 골든타임을 놓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협상 의지도 없이 청만하는 새누리당이 차라리 안쓰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의한 3자 협의체가 답입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3차 협상이 30분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장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판자인 양 목에 힘을 주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향해 막말을 일삼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은 내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시종 일관 과학적인 자세에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께서는 뭐가 부족하다고 또 뭐를 더 달라는 말이냐 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에게 퍼부은 막말을 보면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교통사고, 세월호 꼭 불행만은 아니라 좋은 공부의 기회라는 막말에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을 뜻을 헤아린다면 여야와 유족이 참여하는 3자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입만 열었다 하면 유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가 일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하겠습니다. 라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협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 노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이 하는 척만 하느라 애쓰는 새누리당이 차라리 안쓰럽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지금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번의 골든타임을 놓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첫 번째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2번째입니다. 이제는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골든타임마저 덧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간곡히 호소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10명의 실종자들이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도 팽목항을 찾아와 흘렸던 참회의 눈물을 잊지 않았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3자 협의체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040조 원 사상 최대 가계부채 속에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서민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으라고 할 것입니까?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시킨 지난 7.24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대책에 이은 9.1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가 요구해온 민원이 일시에 해소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강남, 송파, 목동, 상계동 등의 주택 소유자들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특혜를 입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반면 집 없는 서민은 소형주택 의무 건설 기준의 완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주택 청약 제도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 원 가까이나 늘어 사상 최대인 1040조 원에 이르러 마치 터지기 전의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급증이 단초가 될 수밖에 없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나왔다는 데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OECD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미국은 0.7%포인트, 일본은 1.1%포인트, 스페인은 2.1%포인트씩 세계 각국의 가계 부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년 무려 8.7%포인트씩 급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 없이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높은 집값, 전셋값,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들이 등골은 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보통은 덜어주기는커녕 더욱 부채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경기 부양,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입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큰 문제 없어도 집 부수고 다시 지으라며 언제까지 서민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으라고 할 것입니까? 정부 여당은 조속히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관피아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낙하산은 아직도 쏟아져 내리고만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전문성과 상관없는 인사, 보온성의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출입은행은 공명재 교수를 신임 감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명재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으로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보온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대통령 측근과 정부 부처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3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30개 공공기관 중 19개 공공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져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실 경영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 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없애지 않고서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은 요원할 뿐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인사 편중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